경기에서 맨 처음 등판하는 투수를 선발이라 부릅니다. 당일 경기에서 제일 많은 이닝을 던져야 하는 선수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선발 투수라 할지라도 매 경기 100%의 컨디션으로 던지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긁히는 날은 10경기 중 한두 경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긁히지 않는 날에도 공을 던져야 할 때가 더 많죠. 결국 선발 투수는 긁히든 긁히지 않든 컨디션에 상관 않고 묵묵히 공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담당하죠. 그래서 선발 투수는 팀의 가장이자 경기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의 선발 투수 중 최고의 선수를 일컫는 표현이 있죠. 바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잘 던지는 투수만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이스에게는 품격이란 요소가 필요합니다. 팀 동료들의 가장 큰 믿음을 얻는 투수이며 끝내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같은 팀의 그 누구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경기 운영, 또한 끝내 실패한 뒤라도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음을 보일 수 있는 넉넉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이스의 품격이라 부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에이스의 품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투수라면 이 선수가 아닐까요?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은 에이스의 품격, 김시진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데뷔 이후 5시즌 동안 평균 220이닝을 던지며 20승씩을 챙겨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통산 100승을 달성한 투수. 특히 그 사이에 2차례나 선발 20승을 기록했던 역사상 유일한 투수죠. 하지만 김시진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최고의 혹은 위대한 같은 수식어가 아니라 비운이니, 2인자니 혹은 3인자니 하는 비로한 꼬리표들입니다. 바로 라이벌 최동원 선수 때문이죠. 고교 시절부터 개띠 에이스라 불리던 두 선수는 대학 시절에도 계속해서 라이벌 체제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대학 졸업반이었던 1980년이었죠. 그해 한미 대학 선수권대회 대표로 선발된 김시진 선수는 1차전에 선발 출장해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승리를 잡아냈지만 3차전 경기 시작 직전 워밍업 피칭을 하다가 갑작스런 어깨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이듬해 최동원 선수는 사상 최고액인 계약금 3천만 원에 더해 아버지를 부장급으로 채용해준다는 조건까지 붙여 실업팀 롯데와 계약을 하죠. 하지만 최동원과 동급의 조건을 약속했던 포철이 어깨 부상 소식을 듣자마자 낯빛을 바꾸며 절반을 잘라내 1,500만 원이라는 조건을 김시진 선수 앞에 던져놓습니다. 도저히 자존심을 숙일 수 없었던 그는 포철 입단을 포기하고 그대로 군입대를 택합니다. 그리고 1981년 실업야구 코리안 시리즈, 당시 대기업 사원의 15년치 연봉에 해당했던 거액을 계약금으로 받아들고 영웅 대접받으며 실업팀 롯데에서 뛰었던 최동원 선수와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느라 일찌감치 군복을 입어야 했던 김시진 선수가 드디어 실업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해 정기리그는 실업팀 롯데의 우승, 후기리그는 육군 격리단이 우승을 차지했죠. 그래서 전후기 리그 우승팀은 7일 동안 매일 한 경기씩 총 7경기를 치르는 살인적인 일정으로 최종 승부를 가릅니다. 1차전 양팀의 선발은 물론 최동원 선수와 김시진 선수였습니다. 두 젊은 에이스들은 첫 경기에서 함께 완투를 하며 맞섭니다. 그러나 승리는 단 2안타만 내주며 끝내 무실점으로 버틴 김시진 선수의 것이었죠. 이 둘의 운명적인 맞대결의 첫 장은 김시진 선수의 승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2차전에서도 롯데 박영길 감독은 1회에 5점을 빼앗기자 전날 완투한 최동원 선수를 2회부터 투입했고 그 다음 날인 3차전에서도 5회까지 4대4 동점 상황이 이어지자 다시 최동원 선수를 내세웁니다. 에이스 최동원 선수를 3일 연속 등판시키는 무리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거둔 성적은 1무 2패. 놀랍게도 최동원 선수는 4차전에도 출전합니다. 이날 격리단의 선발은 김시진 선수. 둘이 나란히 7회까지 맞대결하며 만들어낸 점수는 3대1. 격리단 우세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김시진 선수를 구원 등판한 권영호 투수가 나오자 롯데 타선은 한 번에 6점을 뽑아내며 역전을 성공시킵니다.
승기를 잡자 잠시 마운드를 내려와 1루 수비를 보며 한숨 돌리던 최동원 투수. 그런데 구원 투수 차준섭이 8회 말 2사 후에 만루를 허용하며 흔들리자 최동원 투수는 다시 마운드로 돌아와 4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내 스스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말하자면 한 경기에서 한 명의 투수가 선발승과 세이브를 동시에 따내는 진풍경을 연출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세를 되찾은 롯데는 계속 이어진 5차전을 승리한 데 이어 6차전에 다시 등판한 김시진 선수를 두들겨 6점을 뽑아내며 역전 우승을 얻어냅니다. 그 마지막 6차전 롯데의 완투승 투수 역시 최동원 투수였죠. 비 때문에 취소된 한 경기를 제외한 시리즈 6경기에 모두 등판해 3번의 승리와 1번의 무승부를 이끌어낸 그는 만장일치로 MVP까지 차지하고야 맙니다. 최동원 선수의 입장에서 라이벌 김시진 선수를 보자면 그는 항상 한 발 앞서가지만 이내 따라잡고 더 큰 역전 승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시진 선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이 야구를 했던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라이벌이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최동원 선수였다는 불운이죠. (1983년) 두 대투수는 프로야구 무대에 등장합니다. 프로에서도 먼저 한 발 앞서 나간 것은 김시진 선수였습니다. 그는 데뷔 첫해 229.1이닝을 던지며 2.55의 평균 자책점으로 17승을 거두고 삼성 라이온스의 에이스에 오릅니다. 반면 같이 데뷔한 최동원 선수는 그의 꼴찌로 쳐져 있던 팀 롯데에서 혼자 16번이나 완투하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9승을 건지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해 6월 7일 김시진과의 맞대결에서도 5대0으로 완투패 당하며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두 투수가 모두 프로 적응을 끝낸 1984년 김시진 선수는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19승을 올려 팀의 정기리그 우승을 이끌었죠. 그러나 그해 전반기까지만 해도 9승에 머물러 있던 최동원 선수는 후반기 들어 팀의 50경기 중 무려 31경기에 등판하는 무리 속에서 18승을 보태는 현기증 나는 페이스로 팀의 후기리그 우승을 만들어내며 시즌 27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운명의 코리안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두었던 시나리오처럼 오히려 영화였다면 억지스러웠을 드라마가 그라운드에서 연출되죠. 사실 자이언츠의 후기리그 우승은 그 자체가 라이온스 김영덕 감독이 짜놓은 각본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2년 전 원년 한국 시리즈에서 객관적 전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오비베어스에 역전패 당하며 우승을 놓쳤던 삼성 라이온즈는 정기리그 우승으로 한국 시리즈 출전권을 따놓은 후기리그에 고의 패배를 불사하며 전후기 통합 승률 1위의 팀이었던 베어스를 탈락시켰고 정기리그에서 라이온즈에게 1승 9패로 몰렸던 만만했던 팀 자이언츠를 상대로 간택해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김시진 선수는 홍문정 선수의 타구에 발목을 맞고 부상을 당하는 불운까지 곁들이며 2패를 떠안았고 최동원 선수는 또다시 2년 전 못지않은 투혼과 상식 밖의 내구력을 과시하며 4번의 완투를 포함해 5경기에 나서 4승을 거두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1984년은 정규 시즌 27승에 이어 한국 시리즈 4승을 독식한 최동원을 위한 해였고 그 반대편이 가장 짙은 그늘 속에 가려진 것이 김시진 선수였죠. 그 이듬해에도 최동원 선수는 최고였다. 그러나 승부의 열기에 중독되어 그가 달려온 길은 강철이라도 시켜버릴 만큼 무모한 것이었고 그도 나이 30줄에 들어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조금씩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반면 선수 생활의 막바지에는 김일중 선수라는 또 한 명의 대투수와 짐을 나눠지고 달려왔던 김시진 선수의 걸음걸이가 좀 더 나았습니다. 김시진 선수는 1985년에 25승을 기록하며 팀의 전후기 통합 우승을 이끌었고 16승을 했던 1986년을 거쳐 5년 차인 1987년에는 또다시 23승을 올리며 꼭 데뷔 후 5년 만에 통산 100승을 채워냅니다. 바로 그해부터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한 최동원 선수보다 한 발 앞서 오른 고지였고 어쩌면 그와의 경쟁에서 처음으로 얻은 의미 있는 승리이기도 했죠.
빨리 달리지는 못했지만 더 오래, 더 멀리 달린 최후의 승자. 김시진 선수의 앞에는 그런 영예가 기다리는 듯도 했습니다. 해마다 20승을 기본으로 하는 듯 마주 달리던 둘 중에서 최동원 선수가 갑자기 14승과 7승으로 처지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김시진 선수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투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에게 최고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쯤 또 한 전설적인 투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투수의 이름은 바로 전동열이었죠. 라이온즈는 1986년과 1987년에도 한국 시리즈에 올랐고 에이스는 여전히 김시진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죠. 이번에 상대해야 할 팀은 타이거즈였고 그 팀의 선봉은 경기당 한 점도 채 주지 않는 완벽한 에이스 선동열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김시진은 그 앞에서 다시 1986년에 3번, 1987년에 2번 패했고 한국 시리즈 통산 무승 7패, 32실점이라는 치욕적인 역대 최고 기록만을 남겨놓고 맙니다. 그리고 1988년 말 자이언츠와 라이온즈가 최동원 선수와 김시진 선수를 맞받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선수회를 만들어 저항한 최동원 선수를 응징하려는 롯데와 우승을 위해 한국 시리즈용 에이스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두 구단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트레이드 이후 최동원 선수는 2년간 7승, 김시진 선수는 4년간 13승을 이력에 더했을 뿐입니다. 그 사이 5살이나 어렸던 선동열 선수는 1986년부터 2년 연속으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사건을 저질렀고 1989년부터 3년 연속으로 투수 3관왕인 다승, 평균 자책점, 승률을 독식하며 단숨에 최고의 자리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1990년 9월 5일에는 최동원을 넘어 1020개째 탈삼진을, 1992년 4월 11일에는 김시진을 넘어 통산 125번째 승리를 기록하며 최고를 다투던 두 선배를 한꺼번에 역사의 뒷장으로 넘겨버립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없고 당대 최고의 강속구나 명풍구지를 가지지도 못하며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몇 경기라도 연투하며 버텨낼 수 있는 체력과 내구력도 없고 큰 경기에서 평소 실력 이상으로 불타오르는 대범함과 근성도 없다. 이것들이 김시진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쉬운 평가들은 오로지 최동원 그리고 선동열이라는 존재와의 비교일 때만 옳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라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시진 선수는 5년 만에 최초로 100승을 거둘 만큼 카리스마가 있던 투수였고 뛰어난 강속구와 명품 구질로 경기를 장악했으며 꾸준히 20승 이상을 거둘 정도로 체력과 내구력을 가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보일 정도로 대범함과 근성을 보유한 에이스였습니다. 컨디션과 긁히고 긁히지 않고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는 매 경기 에이스란 이런 거다란 걸 보여줬던 최초의 선수였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김시진 선수는 비운도 3인자도 아닌 위대한 투수일 것입니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은 선발 투수의 롤모델 김시진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